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척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발단 전개까지 했고요. 이번에 위기 절정 결말과 학습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까지 해서 두 번째 헤어짐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위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들이 채척은 송우와 함께 장사배를 탔고요. 오경은 돈우와 함께 장사배를 탔는데 이들이 뭐야? 안남, 베트남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질 거예요. 한번 봅시다. 경자년 봄이었다. 시간적 배경이네요. 채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안남이 공간적 배경이네요. 이때 일본의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저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밤이었나 봐요.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불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자, 그러면 이 밤의 시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어떤 분위기가 느껴져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고 바람이 그쳐 잔잔했고요. 이거는 뭐야? 고즈넉한 분위기죠.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졌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쓸쓸합니다. 그리고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배경묘사를 통해서 배경묘사를 사실적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때 이 물새 울음소리가요, 연불소리와 함께 들려왔는데 이 물새 울음소리는 연불소리와 함께 구슬픈 정서를 심화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채척은 홀로 선창에 기려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자신의 어떤 신세요? 이 전란으로 인해서 가족과 두 번이나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겠죠. 그 징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제의 노래를 한 곡 불어넣어 가슴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넣었어요. 예, 그쵸? 이산으로 인한 슬픔이죠. 퉁소는 우리가 아는 피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경과 예전에 결혼 전에도 퉁소를 오경에게 들려준 적이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오경도 시를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채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겼다.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롭게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겼다. 수심 근심이죠. 그러니까 자연물에 이 채척의 감정을 이입해서 채척의 이 그리움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그 소리는 퉁소 소리겠죠. 퉁소 소리. 자,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자, 아까 고요한 밤에 일본 배에서 연불하는 소리, 연불이 뭐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채척이 수심에 잠겨서 퉁소를 불었더니 그 퉁소 소리에 다시 연부라는 소리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짐작컨대 그 연부라는 소리는 오경이 낸 소리가 아닐까라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연불 소리가 그치고요.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자, 시의 내용이 뭔지 볼게요. 왕자교 퉁소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이것은 예전에 오경이 채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이 뭐예요? 왕자교에서 채척이 퉁소 소리를 불고 있는데 밤이고요.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한데 푸른 난새 함께 타고 갔어요. 함께 타고 가는 주체들은 채척과 오경이 되겠죠. 그리고 함께 타고 가니까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둘의 사랑에 대한 다짐의 시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만남의 계기, 재회의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 속에서 어떤 시가 삽입되었다. 그러면 그의 역할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시를 읊었더니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채척은 씨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얼이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채척이 시 읊는 소리를 듣고서 놀란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부분이네요. 그랬더니 송우, 채척의 직이죠.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채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채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라는 것은 채척의 충격과 행동을 통해 충격과 놀라움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인물의 심리를 그죠? 채척의 충격과 놀라움을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한 부분입니다. 채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내 아내가 저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자,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를 통해서 일본 배에 아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는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와 극적 만남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극적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전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외적에게 당한 일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온 가족이 헤어진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랬더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자, 그 자리에 두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했다. 자, 두웅이란 인물의 성격을 젊고 용감했다라고 직접 제시했네요. 직접 제시. 자, 두홍은 채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분연히 일어나다. 세차고 꿋꿋하게 일어나다. 세차고 꿋꿋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젊고 용감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송우가 두웅을 말리며 송우가 직위인 거죠.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송우는 굉장히 조심성 있는 성격이네요. 신중하고 침착한 송우의 성격을 어떻게 해요? 간접 제시한 거죠. 간접 제시했어요. 뭘로요? 대화로요.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직접 제시. 반면에 아까 두웅의 성격은 용감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제시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다고, 내일 아침에 가보는 게 좋다고 했다. 그래서 채척은 앉은 채로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자, 이때 채척의 기분은 어떨까요? 정말 내 아내가 맞을까라는 긴장감, 초조함이 고조되겠죠. 긴장감, 초조감, 고조. 자,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채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무슨 뜻입니까? 타국에 다니면서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경은 어젯밤 배안에서 채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이제 오경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조선 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왜? 남편의 퉁소 소리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오경 역시 남편을 잊지 않고 있었죠. 자기 남편이 저쪽에 있을까 하여 시험삼아 시를 지어 보낸 것은 채척과 마음이 통한 거죠.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이신점심 혹은 염화미소 혹은 염화시중 다 같은 뜻이죠. 마음이 통하다. 자, 그러던 차에 밖에서 채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해서 뛰어내려왔다. 재회 장면이 이어지겠네요. 채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자, 지난밤에 긴장감이 해소되었죠. 거기 기가 막혀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좀 과장이 있긴 하네요.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겼죠. 왜냐하면 오경이 남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천우신조 사자성어로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 자, 사자성어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 채척과 오경이 극적으로 제외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우연성이 두드러지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뒷부분 줄거리 읽으면 이 본문이 끝입니다. 채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켜 누구랑 몽선이랑요.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채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돼요. 채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수용소에서 또 우연성이 나타나죠. 제외하고요. 채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요.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채척과 제외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고전소설의 특징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본문 학습은 끝났고요. 이제 작품 정리한 다음에 박시정과 비교하는 학습 활동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 소설입니다. 조선 중기에 쓰여진 한문 소설이고요. 군담,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군담 소설, 애정 소설이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평범한 사람, 제자가 인형 인물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의 슬픔과 만남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사실적인 이유는 실제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명과의 후금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이 지명들이 실제 지명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높여준다고 했고요. 불교적인 이유는 오경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꿈속에 장육불이 나타나서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를 암시해 주죠.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우연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죠. 오경과 채척의 아들 몽석이 연곡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나는 장면. 두 번째는 정유자란 때문에 가족과 흩어진 채척이 우연히 조력자 여유문을 만나는 장면도 우연적이고요. 또
제척과 오경이 안남에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도 우연적이고요. 또 채척과 몽석이 우연히 후금의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는 장면도 그렇고요. 고향으로 돌아온 채척과 몽석이 도움을 받은 중국인이 바로 둘째 아들 몽선의 부인의 아버지였다는 거. 이 부분엔 안 나오지만요. 그래서 고전 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채척 일가의 이상과 죄를 통해서 주제에 가족의 이산과 재회의 아픔과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이죠. 자, 고전 소설이니까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거고요. 자, 시간은 조선 중기고요. 공간은 조선의 남원에서 또 오경에 있는 일본, 또 채척이 건너간 중국 연흥지방, 이들이 우연히 만난 베트남 지방까지 공간을 확대해서 보여줬고, 이것은 공간의 확대뿐만 아니라 세계 인식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되고요.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자, 이산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게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사실성이 뛰어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요. 이것이 바로 오경의 적극적인 면모예요. 자, 그래서 이 오경을 통해서 새로운 여성상을 볼 수 있는데, 채척에게 먼저 쪽지를 보낸 점, 또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한 점, 퉁소를 분 사람이 남편임을 확인하기 위해 둘만 아는 시를 읊은 점,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전쟁이 가져온 역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오경, 새로운 여성상의 모습을 오경이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조선시대와 조선시대 여성과는 다른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과감한 성격을 보여주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8번 한번 볼게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자, 채척은 어떤 인물입니까?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며 재주가 많고 용맹하며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용모가 빼어나다. 심씨가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병이 깊어 전장에서 돌아왔다. 명나라 장수 여유문이 누이 동생과 혼인시키려 하자 거절했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채척의 성격은 제자가인형 인물이다. 제자가인형 인물이란 재주가 뛰어난 남자라는 뜻이죠. 제자가인형 인물이면서 채척에 대한 부인 오경에 대한 사랑이 깊고, 또 전쟁과 이산의 아픔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이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다음 오경의 성격 파악해 봅시다. 채척에게 반해서 먼저 청운의 편지를 보냈고요. 심씨가 양생과 결혼하길 원하지만 거부하고 전쟁에 나간 채척을 기다렸죠. 또 남장을 한 채 도누에게 포로로 잡히지만 그를 속이고 항해장 일을 맡았습니다. 퉁소소리를 듣고 남편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둘만 아는 시를 읊었죠. 중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몽선과 홍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오경은 강인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강인한 의지로 전쟁의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장육불이 꿈에 나타나서 앞에 재회를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적극적인 인물이죠.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학습 활동 중에서 영웅 소설인 박시전,
과 채척전을 비교해보는 학습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가 부분이 채척전이고 나 부분이 박시전인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본문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채척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더니 복받치는 슬픔에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렸으나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몸을 추스려 섬진각으로 가니 강가에 상처투성이인 노인과 어린애 수십 명이 모여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채척이 다가가 사정을 묻자 모여있던 이들 중 누군가가 이렇게 대변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채척이 정유재란을 당해서 온 가족이 피신해 있었는데 채척이 잠깐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가족들과 흩어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가족을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유재란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더니 복받치는 슬픔에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가족들이 모두 외병에게 끌려갔다는 소식. 가족이 외병에게 끌려갔고 몽석의 소식, 몽석이 큰아들이죠. 소식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슬픔에 기절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나 봅시다. 우리는 산속에 숨어있다가 이곳으로 끌려왔소. 외적의 배에 이르니 젊은이들만 배에 태우고 늙은이와 어린애들은 이렇게 칼로 찔러 내팽개쳐 두었다오. 자, 이 말을 들은 채청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젊은이들은 배에 태워 갔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오경은 남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경은 배에 태우고 일본에 끌려갔겠구나. 오경은 포로로 갔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늙은이와 애들 자신의 아버지와 또 장모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몽석은 칼로 찔러 두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겠죠. 자, 채척은 몹시 서럽게 울다가 홀로 세상에 살 뜻을 잃고 자결하려 하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들이 채척을 구하여 자살하지 못하게 했다. 채척은 홀로 터벅터벅 강가를 걸었으나 갈 곳이 없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고향집에 이르렀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깨진 기와장이 굴러다녔다. 아직도 타다 남은 불이 있었고 그곳에 쌓인 시체가 언덕을 이루며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라는 장면은 정유재란이 있던 당시에 채척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냐하면 자신이 잠깐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듣는 얘기에 의하면 가족들은 뭐 외병에 끌려갔고요. 외병에 의해서 끌려갔고, 그러니까 오경 같은 경우에는 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병에 의해서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자기 몽석과 부모들은 외적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절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래서 나와 있는 지문이 어떤 부분인가 꼭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박씨가 옥념을 들이우고 커튼이죠. 자수의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붙인 옥화선이라고 했으니까 선은 부채예요. 자, 화강이 호진을 충돌하여 그랬네요. 그러니까 불길, 화강이 불길이고요. 예, 지금 박시전이에요. 호진이니까 오랑캐, 진영, 오랑캐, 군대 를 충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박씨가 지금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죠. 박씨가 도수를 부리는 장면. 호진 장졸이 항오를 잃고 갈 길을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구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가는지라. 그래서 용골대가 할 길이 없어. 그 용골대는 누구겠어요? 적군이겠죠. 그러니까 오랑캐 군대 중에 우두머리가 될 거예요. 이미 화치를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깨짐을 씌워 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요. 어떤 장면입니까? 자, 박씨전의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봐요. 박씨가 원래 이 유연수
에게 시집을 왔죠. 결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씨의 아버지 박처사와 유연수의 아버지 유승상이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씨는 매우 추녀였어요. 그래서 유연수가 박씨를 돌보지 않죠. 그러다가 박씨의 이 신기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씨의 아버지가 박처사잖아요. 박처사라는 것은 신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런 와중에도 남편인 유연수가 이제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과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예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 유연수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죠. 그러고 돌아와서도 별로 이 남편은 부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처서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 박씨에게 허물을 벗게 하죠. 그랬더니 와 절세 가인으로 탈바꿈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가정사에서 이제 국가적인 고난으로 이야기가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적인 고난 이 펼쳐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박씨도 신묘한 재주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성이 드러나는 거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박씨전과 채척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그죠? 박씨전에는 전기성이 드러나고 여기 채척전에는 전기성이 드러나지 않고 사실성이 강조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박씨전에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란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입하여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했고요. 그 이후로 여러 이제 왕자와 뭐 세자 그다음에 뭐 여러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갔죠. 그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골대는 호족 즉 청나라의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골대가 지금 박씨에게 당하는 장면이죠. 박씨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피화당에 있습니다. 피화당은 화를 피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피화당에서 도술 부려서 용골대를 혼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상처를 이렇게나마 치유하고자 이런 소설, 이런 이야기를 구상했다고 했죠. 그래서 용골대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겼는데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장졸 여럿을 죽였으니 얼마나 분한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고 회군하여 군대를 돌려 발행할제 왕대비와 세자 군대며 장한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이게 인질로 끌고 가는 거죠. 청나라 군대에 호진이요.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는 장면이요. 너희 일양 그려 하려거든 내 죄지를 구경하랴. 누구의 말이겠어요? 박씨 말이겠죠. 하고 이윽고 공중으로 두들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 천지 뒤덮게 하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 혹은 중 발이 땅에 붙어 촌벌을 옮기지 못하는지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 있는 거죠. 전기성은 비현실적 이야기, 그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죠? 비현실성과 더불어 뭐뭐하며 뭐요? 이 박씨의 영웅성을 나열하고 있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니 대구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박씨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있죠. 영웅성을 부각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제야 호장들이 황급하여, 호장은 뭐야? 청나라 장수들이 황급하여 크게 놀라 아무 생각도 못하고 함몰했다, 모두 파묻혔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채척전과 박씨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씨전은
정기적 요소가 두드러지죠. 비현실적입니다. 역사적이고 영웅적이에요. 자, 영웅적이라는 것은 박씨의 활약이 영웅적이라는 거고, 역사적은 병자호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역사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조선시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청나라와 조선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선입니다. 자, 여성 영웅 박씨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성 영웅의 활약이 돋보이고요. 비현실적 사건이 주를 이루고요.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승리라는 허구로 바꿔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보니까 박시전과 채척전은 모두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채척전은 임난과 정유재란 그리고 명나라와 후군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소설에서 이런 배경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자, 채척전에서는 전란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줬죠. 하지만 박시전에서는 영웅의 활약상을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여줬죠. 자, 그 다음 문제. 가해 채척전과 나의 박씨가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채척전의 채척은요, 평범한 인물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박시전의 박씨는 영웅적 인물로 신이한 도술로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우리 채척전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죠? 내용 파악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그 다음에 퉁소의 역할이 뭐냐. 또 시의 역할이 뭐냐. 꿈은 무엇을 암시하냐. 그 다음에 사자성어, 전대밈은 전전반측, 천호신조 이것만 알면 되죠. 전대미문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뜻이고, 천호신조는 하늘이 도왔다라는 뜻이고, 전전반측은 걱정이 많아서 몸을 뒤적거리다. 어떤 상황에 나올 수 있습니까? 채척이 배에서 퉁소술을 불고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전전반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신점심 똑같은 얘기죠.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퉁소를 불고 시를 읊었죠. 오경과 채척이. 그런 다음에 혹시 오경이 아닐까, 혹시 채척이 아닐까 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마음이 통한다,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신점심.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